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교과 원장이고요. 지금 아이들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 사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던 예약이라 이제 진행을 그냥 하고, 오신다고 했다가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어머니 이제 시간표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좀 보냈으면 하는 이제 제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이들 이제 진도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 이제 과학 얘기해 주실 거고, 이제 뭐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입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막 그 입시에 대한 설명이 조금 오래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들이 이제 뭐 다른 설명 많이 다녀오셔도, 그 다음에 그 입시 어떤 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어머니께서 보시고 그 뭐 이제 수능에 변하는 것들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아마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이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이제 제가 아이들 이제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 진행해 나오면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배웠던 내용들을 연계를 하면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입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뭐 수해 체계하고, 이제 방정식, 그 다음에 통계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1학년이었다면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선행을 좀 많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한테는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좀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못해도 중학교 2학년까지는, 최소 2학년까지는 끝내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서 중3하고 이제 조금 더 선행 많이 되는 아이들은 6학년 이제 고1 것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머니들이 수학에 대해서 저희 이제 5학년 아이들이 하고 6학년 아이들이 현재 있는데, 5학년인데 그래서 중 3학년 걸 해요. 네, 3학년 걸 하고, 6학년인데도 중3 과정 끝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제 원하신다고 하시는 어머니도 계신데, 중학교 때 선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올해 이제 고3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뭐 수능을 좀 잘 보긴 했어요. 잘 보긴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같이 나눴을 때 중3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나오는 이제 미적분까지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워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아이들이 이제 선행을 또 다시 반복하면서 선행을 지도했는데, 결국에 아이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뭐 선행을 뭐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일찍 한 선행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다가 그 아이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수능 보는 미적 보는 과목을 지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했죠. 근데 이게 횟수가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잊어버려서 3학년 때 결국엔 이제 미적분을 또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진짜 연산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연산을 잘 기억해 줘가지고 나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선행이 빠르든 늦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아이들이 다 맞춰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선행을 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선행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데 좀 많이 해놓으면 아이들이 뭐 시험 대비 할 때든지 공부할 때 조금 덜 힘들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아이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시험 대비를 하는데 언제 배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거를 2년 전에 배웠대요. 그래서 시험 대비 할 때 어떠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인데도 고등학교 과정을 좀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식을 어렵게 세워도 계산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중학교 2학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2학년 단원이 2학년 2학기 지금 현재 보는 단원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긴 합니다. 닮음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성질 배우고 그리고 이제 경무에서 확률 통계가 고등학교 나오는 수준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무에서까지 다 했으니까 설명하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시험을 2번 보는 학교든 1번 보는 학교든 서술형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서술형이 그래서 범교중하고 범교중은 이제 시험을 1번밖에 안 보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서술형이 없고요. 그다음에 평촌중도 시험을 2번을 보는데 서술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설명하거나 문제 풀 때도 식이 좀 간결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좀 그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제가 선행을 좀 많이 나갔어도 뭘 얘기를 해주냐면 고등학교 1학년 배운 과정에서 여기서 수학 연산이 있어요. 여기 수학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걸 이용을 하게끔 연계를 좀 시켜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좀 시험 대비 때만 딱 할 거예요. 시험 대비 때만 하면 지금 이 단어를 배운다면 여기서 배우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게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하게끔 아이들한테 좀 지도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서도 고등학교까지 배운 아이들이 사실 문제는 꼭 중학교 2학년 걸로만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고등학교까지 선행을 했다면 이게 뭐 중학교 거든 고등학교 거든 뭐 중학교 3학년이든 고등학교든 이게 같이 연계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날 문제를 복잡하게 써도 계산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선행의 좀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최소 1년이라든지 1년 반 정도 나가는 게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방정식을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딱 배우면서 이게 1차, 2차,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뭐 활용이라든지 뭐 소금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 소금물 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않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자기 그때도 많이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거는 좀 탄탄히 가져가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산을 할 때든지 문제 풀 때도 이게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다가 종종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빠짐없이 통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차근차근 해서 6개월에 한 번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빠르게 해도 3개월 해서 2번 하는 게 나은지 어떠신가요? 아이들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네.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저는 빠르게 2번. 빠르게 2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오랫동안 잘 기억하고 있다면 실화까지 천천히 해서 한번 가는 게 낫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잘 까먹고 그리고 이제 복습이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한 번쯤 빨리 돌리고 두 번째 돌리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는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앞으로 나갈 그 1학기 단원을 방학 동안에 다 끝냅니다. 방학 동안 다 끝내는데 끝내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좀 빠르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나가긴 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면 3월달에 또 다시 배울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도 제가, 야, 질문 했지 않냐, 근데 그때도 잘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한테는 좀 천천히 가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아이들은 잘 기억하고 그때 이해했던 애들은 빠르게 두 번 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이제 공식이라든지 외워야 될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워서는 아이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외워서. 그래서 뭐 이제 곱셈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식들을 좀 이제 이해를 좀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를 틀렸으면 몇 번씩 써와 외워,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 공식이라든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면 앞에서 그냥 무조건 찾아보라고 합니다. 찾아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얘랑 요게 같이 사용되는 거구나를 아이들이 좀 깨달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외우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따로 이렇게 연기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자기는 공식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근데 외웠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아이들이 그걸 문제를 적용시키는 게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식이 되게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우는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나옵니다. 근데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들이 너무나 이제 많다 보니까는 이게 외우게끔 하는 어떤 노래 같은 것들든지 선생님들마다 이제 각자를 해요. 각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공식이 1번부터 14번까지 있으면 그 공식을 아이들에 맞춰서 이제 뭐 노래 같은 것도 하거나 아니면은 문장으로도 하거나, 요즘 한국사도 보니까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주면 수리체의 정수, 유리수면 수정유 해서 말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의미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 시대에 나왔다고 얘기하면, 조선 초기라고 하면 뭐 조초 해가지고 그 뭐 이성계 태조 그 앞자만 딱 외워서 한 문장씩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공식을 외우게끔 시켰는데, 그런 노래를 가르쳐줬는데, 저는 좀 놀란 게, 제가 공식을 이제 물어봤는데,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7번째. 그러니까는 한숨을 쉬더니, 왜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구구단 같은 경우도 제가 뭐 6, 7에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6, 7에 딱 얼마나 얘기해야 되는데, 6, 1인 6, 6, 2, 12, 뭐 6, 3,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래, 못하는 아이들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걸 외우는 거를 조금 아이들한테 그게 능동적으로,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찾아가서 공식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라든지 선행을 배울 때는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합니다. 고등학교 선행은.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은, 고등부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거나 2학년만 들어가진 않아요. 다 같이 3학년을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이 3학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며, 그리고 요즘 이제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느껴보고 3학년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때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뭐든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뭐든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잘했다, 어디 하나를 못했다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뭐 어떤 이제 뭐 이제 방정식이라든지 뭐 규칙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기호화하고 관계식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을 또 중학교 2학년 때 해요. 2학년 때.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뭐 고등학교 걸 배운다고 한다면 문제풀이가 좀 더 수요해지고, 뭐 어려운 식을 썼다 해도 계산이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입니다. 도형. 네. 도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도형들이 쉬운 도형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그 기하라는 또 미적분이라는 단원에 다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개들을 그린다든지 육면체, 직면체 이런 것들이 다 공간 도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을 아이들이 여기서 기호화해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을 열심히 안 했다 해도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다 배우기 때문에 요 구성으로 해서 또 기본적으로 뭐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닮은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원래 과정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내려오면서 너무나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리수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피타고라스에서 루트가 진행되는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이 피타고라스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요. 시험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행을 할 때는 모든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게 식이 주어졌다면 계산 정도는 잘할 수 있게끔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처음에 배울 때는 연산을 확실히 잡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때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배울 때는 아이들이 식은 써요. 근데 또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답을 못 내고 또 힘들어하는데 어떤 식을 썼다면 계산은 좀 가능하게끔 처음에 연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산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수학 기호, 그다음 습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산반을 또 따로 운영을 하긴 합니다. 연산반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 연산반은 이제 아이들이 연산이 좀 빠르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볼 때 시간 내에 다 이제 그걸 못 풀고 조금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찍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선행을 해 나가면서 개념은 나 이해해서 잘 푸는데 좀 느리게 푼다는 애들 이제 연산반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연산반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어메이라는 상담 후 연산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애들 이제 계열은 이제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것까지 완벽하게 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하고 3-1을 배운 아이들이에요. 3-1.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거는 3월달에 시작을 하고요. 이 방학 때는 저희가 3-2하고 고등수학 3을 진행할 겁니다. 보통 어디 학원에도 마찬가지예요. 3-1을 하면 고등수학 3을 같이 연결을 합니다. 왜냐면 단원 이름이 다 똑같아요. 단원 이름.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거를 진행을 한다면 저희가 방학 때는 3학년 거 2번, 고등 3을 1번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여기 이걸 진행하면서 이 고등수학 3을 같이 진행해 나가면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같이 이제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 진행해 나가면서 이 3-1을 다 끝내면 저희가 3-2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이 T계열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몇 번을 많이 했어요. 예상이. 그리고 3-1도 한 번 정도 한 아이들이라면 2-1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는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3월 달에 교재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교재를 선정할 때에는 문제량은 적은데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진행하고요. 시험 대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너무나 이제 시험이 좀 달라서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보는 학교가 있고 또 기말만 따로 보는 학교가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들쑥날쑥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있는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3학년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 거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되면은 고등학교 이 3까지는 다 끝내고요. 3학년 올라오기 전에 고등화를 합니다. 고등 3은 단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학기 때 기본적으로 4단원에서 3단원이고요. 네, 근데 고등수학 3은 8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고 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을 한 번 하고 뭐 한 번 했으니까 하를 한 번 했으니까 이 수원을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상하고 이 하는 많이 하면 이 수원하고 수출할 때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산이 다를 뿐이지 문제가 유형이 다를 뿐이지 계산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이 보면 얘는 방정식들이 있는데 여기 방정식하고 함수들을 다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함수하고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뭐 지수로그라고 했고 상응함수라고 했는데 이 지수로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을 얘를 치환을 해놓으면 다 누구냐면 2차 방정식하고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다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 중3 때 얘네 나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하를 좀 잘해주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보면 아직은 이제 뭐 성적표가 수능 성적표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처음에 95년도에도 없었고 6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수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 크게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께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께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만점자가 없다가 이 고등학교 1학년 걸 아이들이 너무 공부하는 양이 많고 힘들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수능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마치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1학년 때 좀 탄탄히 된 아이들은 2학년하고 3학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또 배우긴 하는데 그 원의 방정식이 1학년 배웁니다. 이거를 크게 배우는 게 뭐냐면 이 2차 곡선이에요. 그래서 원을 제일 잘 배워야 되는데 이 원을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성질을 해서 원을 또 배웁니다. 그 원의 성질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식화해서 만드는 게 얘고요. 뭐 얘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기하라는 단어에서 원, 그 다음에 쌍곡선, 타원 이런 것들 다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배워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잘 배워놨다면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3 과정에 좀 많은 것들이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무한급수라는 도형이 있는데 얘는 수능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자 이제 고3애들 지도하다 보면 중학교 2학년 나오는 삼각형하고 사각형의 성질하고 닮음을 3시간 동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원의 성질을 또 3시간 동안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도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왜 중학교 걸 하냐고 물어보는데 중학교 때 좀 잘 되어 있고 있던 애들은 여기 나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닮음을 찾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2학년 때 이 닮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3 애들한테 이제 수업하다가 니네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면 이 문제를 잘 풀었을 거야. 근데 니네들이 다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 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능에는 수원, 수투, 미적 이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딱 고등학교 1학년 거는 단독으로 숙제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1학년 거하고 중등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닮은, 그다음에 원의 성질 이런 것들을 좀 까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야 이거 지금 이해하고 뭐 몇 주 있다가 까먹어도 상관은 없다. 왜? 내가 또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때 너희들이 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랑 그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해한 거랑 이해해서 까먹은 거랑 그때 이해 못하고 또 까먹은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왜? 그때 이해를 했다면 다음에 설명할 때도 이해시키는 건 쉽고 또 그때 30분은 소요가 됐다면 지금은 10분에서 15분 소요가 되는 거니까 무한 방법.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기로는 수학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뭐 계속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느냐. 그래서 아이들 제가 이제 프린트를 이제 필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요즘 책들이 개념서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 다 문제 유형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현행 나갈 때는 프린트를 줍니다. 거기다가 아이들 이제 기록을 해놔요. 근데 거기 위에다 맨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그 문구를 기억은 기록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면 니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해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까먹어도 상관은 없다. 근데 그때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T에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2-2라고 2-2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내신을 봐야 되는 거니까 내신 대비를 이제 개념 설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저희가 2학년 거를 2-2를 다 끝낼 겁니다. 2-2. 그리고 나서 잠깐 쉴 거예요. 그 대신 이 아이들은 중3 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중3 거를. 그리고 중3 2학년 2학기 때쯤은 3-2를 가면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이제 고등수학 상하고 하를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1년 선행을 좀 해주시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1년 선행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아이들은 이제 선행이 많이 안 되어 있고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2-2나 2-2부터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2-1 두 번 하고 2-2 한 번을 진행하면서 이 아이들은 이제 시험 대비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얘네들은 한 번 다 끝낼 겁니다. 방학 동안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다시 아이들 이제 내신을 봐야 되는 거니까 같이 공부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2-2를 진행하고 다시 2-2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2학년 2학기 때는 3-2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3-2하고 고등수학 3은 중3 때 올라갔을 때 반드시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라고 고등수학 3은 너무나 많이 밀접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행이 됐다면 3-1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면서 고등수학 3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되고 이제 잘 기억하고 있다면 반을 이제 계속 올려줘서 좀 선행을 좀 많이 하게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부담이 이제 2과목씩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위에 애들은 이제 이 아이들은 한 번에 이제 3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 아이들은 한 번에 이제 2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라고 2-2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반 계열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남아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시습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게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오늘 반드시 하고 가요. 오늘 배운 내용. 그래서 오늘 2-1을 배웠다. 2-1의 수학 이제 식을 배웠다. 그러면은 그거 배운 내용에 대해서 10문제에서 15문제. 또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은 20문제에서 아이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전에는 이제 답안지에서 아이들이 채점을 해서 틀린 걸 질문하게끔 했는데 아이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고 답도 잠깐 보고서 참고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답을 전혀 안 넣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신 아이들이 그걸 다 내고 갑니다. 내고 가면 선생님들이 시점을 직접 해요. 시점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풀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풀이가 답은 맞았는데 풀이를 정확히 썼는지 그러니까 답은 맞았는데 풀이가 엉뚱하게 쓴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이게 부족하구나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시습은 원래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서 여기서 앉아서 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5시 10분 아이들은 끝나고서 진행을 하고요. 7시 40분 아이들은 앞타임에 진행을 합니다. 앞타임 줄여서 반드시 오늘 배운 것들은 뭐 100%다 이해했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제 시습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뭐 각자 이제 뭐 프린트라든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예, 교재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이 교재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H 같은 경우는 3-2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A급 원리 해설을 해요. A급 원리 해설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합니다. 물론 어렵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그런 것들은 이제 빠지는 부분이 A급 원리 같은 게 좀 있긴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시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문제 제공을 따로 프린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A급 3-2를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2-2를 진행합니다. 2-2. 그래서 교재를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딱 H반이 원반이 있고 H2반이 있다면 그거를 아이들 이제 뭐 H반이면 A급 원리에서 뭐 맞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테스트를 보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교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진행했든 간에 아이들 이제 교재를 따로 이제 그 아이들 맞춰서 이제 지도를 하고요. 뭐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 위주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예, 교재를 이제 이렇게 2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뭐 입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중학교 어머니들한테는 제가 학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 먼저 또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이제 입시 설명 네. 학년이 섞여요? 안 섞입니다. 네. 학년은 저희도 이제 뭐 섞으면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냥 여기가 다 같은 학년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 형들이랑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저학년 애들이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학년은 안 섞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반에 똑같은 학년만 있어요. 그래서 5학년이고 6학년이고 그 과정이 똑같은데도 반은 섞진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 수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5학년하고 6학년 진행하고요. 지금 하고 이제 초등은 시스템은 이제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은 좀 나가는 아이들 같은 어떤 거요? 초등인데 선생은 좀 많이 나가는 아이들. 그런 애들 지금 5학년하고 6학년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애들 지금 5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하는 애가 있고요. 중3 이제 6학년인데 이제 고등수학 3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 먼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